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 윤프로입니다. 최근에 보험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특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실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손보험, 실비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하나, 아니면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야 하나 갈등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4세대가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단점도 많다고 하고,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실비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리고 교체를 해야 하는지 주변에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실손보험, 실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기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시기에 실비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4세대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모든 세대를 아주 정밀하게 비교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실손전환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흔히 내가 가입한 실비를 구분할 때 몇 세대 실비냐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가 4세대니까 크게 보면 1, 2, 3, 4세대로 나눠져 있는 건데, 1세대는 2009년 9월 이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실비였고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가 2세대,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가 3세대의 실비예요. 2021년 7월 이후가 4세대고요. 근데 이 4세대까지의 실비가 중간중간 또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나누면 표준화 이전 실비, 그리고 표준화 1차, 2차, 3차, 4차, 그 다음이 지금의 4세대 실비예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몇 번의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횟수로 따지면 지금까지 총 8번 실비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개정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입한 실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변경 사항을 전부 다 알아볼 거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설명란의 타임라인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신 시기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영상 마지막에 결론은 꼭 시청해 보시고요. 그럼 1세대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시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표준화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표준화 이전에는 보험회사마다 보장이 달랐습니다. 한도도 달랐고요. 갱신 주기도 달랐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이던 실비를 모두 통일해서 같은 보장, 같은 한도, 같은 갱신 주기로 바꿔놓은 게 실손보험의 표준화였어요. 표준화 이후에는 모든 보험사의 실비가 동일한 기준으로 바뀐 거죠. 표준화 실비는 정확히 2009년 7월까지 가입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 중에 나는 2009년 9월에 1세대 실손을 가입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준화 이전 실비는 2009년 9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2009년 8월과 9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초 갱신 시점까지만 1세대 실손의 보장 내용이 적용되고, 갱신이 되면서 표준화 이후 실비, 그러니까 2세대 실비로 자동 전환됐다고 보시면 돼요. 8월과 9월에는 유예 기간을 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표준화 이전 상품도 또 두 시기로 나뉘는데요. 2008년 8월까지 가입했던 실비는 갱신 주기가 5년이었고 2008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는 3년이었어요. 현재의 4세대 실손은 1년마다 보험료가 오르죠. 그리고 보장 한도도 2008년 8월까지는 상해와 질병 모두 입원은 3천만 원까지, 통원은 10만 원까지가 한도였었는데 9월부터는 한도가 올라서 3천, 5천, 1억 중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또 통원은 30만 원으로 높아졌죠. 4세대는 입원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통원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 각각 20만 원이에요. 또 비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100회 한도로 제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2008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4세대의 보장 한도가 더 높습니다. 입원도 그렇지만 특히 통원이 10만 원이면 이건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표준화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1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 상해 의료비와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 중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상해 의료비를 선택하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었죠. 보장 한도가 입원 통원 관계없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능했으니까요. 입원은 더 적을 수 있지만 통원 한도가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 본인 부담금을 보면 표준화 이전 실비는 입원 시에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는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통원 시에는 처방조제 약값을 포함해서 5천 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요. 반면에 4세대는 입원을 했을 때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 통원은 약값을 포함해서 최소 공제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역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고, 급여에서는 의원, 병원은 만원,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2만원과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본인 부담 공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여에 한해서는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을 보장합니다. 확실히 1세대 표준화 이전 실비가 본인 부담금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다음 3대 비급여에 대해서인데요.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서 표준화 이전 실비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입원, 통원 의료비에 포함을 해서 앞에 확인해본 보장 한도 내로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통원을 해도 5천 원만 내면 보장이 가능해요. 특히 일반상의 의료비는 한도가 높기 때문에 통원으로도 5천 원만 내면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고가의 검사나 치료를 입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일반상의 의료비의 엄청난 장점인 거고요. 근데 4세대는 최소 공제 금액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30% 중에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이든 통원이든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은 동일해요. 그리고 각 치료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합산 횟수와 연간 보장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요.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는 연간 350만 원과 50회 한도, 비급여 주사제는 연간 250만 원 50회로 제한을 두었어요. 그리고 비급여 MRI, MRA는 연 300만 원 한도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연간 한도나 횟수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단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좀 귀찮게 바뀐 부분이 도수치료는 10회마다 이 도수치료가 병적 완화에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는 모든 약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주사치료가 실비 적용이 가능한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4세대는 비급여에 대해서 표준화 이전 실비에 비해서 뭔가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높고요. 근데 무조건 4세대가 불리한 건 또 아니에요. 2008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도가 작았잖아요. 통원 한도 10만 원인데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비싼 병원은 2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요. 비급여 주사도 주사제에 따라서 1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고요. 특히 MRI 검사는 통원 10만 원 한도에서 해결하기에는 택도 없을 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입원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 사정으로 입원을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입원을 잘 안 시켜주는 병원들도 많아서 이럴 때는 오히려 4세대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가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보장 한도, 본인 부담금, 비급여 치료까지 아직까지는 표준화 이전 실비가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실비의 면책 기간은 그렇지 않아요. 표준화 이전 실비를 보면 일반 상해 의료비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만 보장을 하는 부분은 위험할 수 있어요. 크게 다쳐서 오랜 기간 입원을 하거나 통원 치료를 길게 받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골절로 철심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이 철심을 빼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는 조금 낮기는 해요. 사고일로부터 365일까지는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한 치료는 면책이에요.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질병 입원은 365일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180일 면책 기간이 발생해요. 다행인 건 180일이 지나면 다시 365일을 보장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같은 질병으로 퇴원을 한 후에 다시 입원을 한다라고 하면 180일이 지난 경우는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통원을 보면 일반 상해 의료비 마찬가지로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만 보장하고요. 상해 통원 의료비도 365일만 보장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 안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일수가 딱 30일만 가능합니다. 상해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질병 통원 의료비 30일 보장을 하고 나면 180일 면책 기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시 30일을 보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면책 기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상해와 관련해서는 위험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4세대 실비는 보장 일수 기준이 아니고 금액 기준이에요. 입원이든 통원이든 1년에 5천만 원을 소진하게 되면 사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남은 기간은 면책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75일 동안 5천만 원을 모두 소진했다면 365일까지는 면책인 거죠. 이후에 다시 5천만 원이 생겨나는 거고요. 근데 2019년 기준을 보면 5천만 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0.005%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면책 기간은 4세대가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표준화 이전 실비는 한방병원 그리고 치과 치료에 대해서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상해로 인한 치료는 모두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실비는 한방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장을 합니다. 또 치과 치료는 질병은 보장은 안 되지만 상해에 대해서는 가능한데요. 4세대 실비는 급여 부분은 보장, 비급여는 면책이에요. 치과나 한방병원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급여 부분은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거의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 및 행동장애, 표준화 이전은 면책인데 4세대는 우울증, 주의력 결핍, 틱장애 등과 같은 일부 정신과질환은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는 4세대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모두 보장이 가능하지만 표준화 이전 실비는 일부 회사에서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 약관을 참고해 봐야 하고요. 직장, 학문 관련 질환, 표준화 이전은 면책, 4세대는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에 대해서 표준화 이전 실비는 보장하고 있지만 4세대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세대 실비는 응급실 가면
보장이 안 된다더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8살 이하 아이들, 38도 이상 고열, 소아 격려는 모두 보장하니까 태아보험 가입하신 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비만,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또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표준화 이전 실비는 모두 면책이고요. 4세대는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일 2년 후부터라든지 태아일 때 가입된 경우만 해당된다든지 보장에 대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보험료 차등제, 할인이나 할증이 가능한 부분이 표준화 이전 실비는 없고 4세대 실비는 5단계로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대해서 할인과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 제도가 있다는 건 장점일 수 있지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엄청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산재나 자동차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 표준화 이전 실비는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장합니다. 반면에 4세대는 본인 부담금의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이 가능한데요. 본인 부담금은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장하는 일반 상해 의료비가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무사고자 할인제도 표준화 이전에는 없고 4세대는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다면 다음 1년간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진료에 대해서도 표준화 이전 실비가 장점이 크죠. 50% 보장이 가능하고 4세대는 보장이 안 됩니다. 대신 납입중지 제도는 가능한데요. 4세대는 해외 장기 체류자 3개월 이상이면 납입중지를 할 수 있고 중지를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 환급도 가능합니다. 또 단체 실손 동시 가입하신 분들 1년 이상 유지 중이시면 납입중지가 가능한데요. 1세대 표준화 이전 실비는 납입중지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2023년 1월부터 제도가 변경이 되었죠. 단체 실손 가입자분들은 현재 납입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표준화 이전 실비와 4세대 실비 차이점이 굉장히 많죠. 보장 내용 면에서는 각각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표준화 이전 실비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40대 남자 10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보험료가 표준화 이전 실비는 4749원이고요. 4세대는 11,982원이에요. 근데 표준화 이전 실비는 2021년 기준보다 현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마지막에 자세히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 2세대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보험사의 실비가 표준화가 되면서 동일한 기준으로 바뀐 시기고요. 표준화 1차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갱신 주기가 2008년 9월부터 3년으로 바뀌었었죠. 2013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3년마다 갱신이 되는 기준 동일하고요. 4세대는 1년이죠. 재가입 주기 역시 표준화 1차는 없었고 4세대는 5년마다 그때의 실비로 재가입해야 됩니다. 표준화 1차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입원 시의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통원에 대해서도 최소 공제 금액이 생겨났습니다. 의원은 만원, 병원급은 15,000원, 종합병원은 2만원의 최소 공제 금액이 발생하고요. 처방조제, 약값도 8,000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입원에 대해서는 급여나 비급여 상관없이 자기 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 보장이 가능한데요. 병원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면 4,800만원은 실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4세대는 급여에 한해서만 자기 부담금 200만원 초과에 대한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전장치가 반쯤은 풀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4세대 실비가 아쉽고요. 보장한도는 표준화가 되면서 모든 보험사의 기준이 똑같아졌습니다. 입원은 연간 5천만원 한도고 통원은 30만원 한도인데 그럼 통원으로 치료를 받으면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30만원 중에 외래진료비는 25만원, 약값은 5만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25만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생명보험사로 실비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명보험사는 거의 대부분의 실비가 외래진료는 20만원이고 처방조제는 10만원이에요. 외래진료비 25만원과 20만원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약값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죠. 4세대가 처방조제비를 포함해서 1회 통원당 20만원이니까 이 시기에 생명보험사로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4세대랑 한도 면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다음 비급여 3대 치료비에 대해서 표준화 1차는 역시 입원과 통원, 의료비에 포함이 되고요. 4세대는 따로 선택특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본인 부담
부담금에서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통원으로 MRI나 고가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4세대 실손이 더 많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표준화 1차는 통원 시 25만원 한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지만 4세대는 최대 진료비의 30%를 공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원으로 종합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병원비가 50만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표준화 1차는 25만원 한도 중에 종합병원 2만원을 공제하고 23만원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4세대는 50만원에 30%를 공제하니까 35만원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입원을 할 수 있다면 표준화 1차 실비가 더 유리합니다만 통원 기준에서 보면 비급여에 대해서 4세대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다음 면책 기간을 보면 표준화 이전 실비에 비해서는 표준화 1차 실비가 훨씬 더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상해나 질병 모두 입원 시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보장하고요. 365일이 지나면 90일의 면책 기간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같은 질병으로 365일 안에 2회 이상 입원을 했다면 이건 하나의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365일이 지나면 무조건 90일의 면책 기간이 발생해요. 그리고 통원은 상해 질병 모두 연간 180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처방조제비도 마찬가지고요. 입원이나 통원 모두 표준화 이전 실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장기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면책 기간이 지나거나 1년 후에는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역시 횟수나 일수의 제한을 둔 것보다 4세대 실손처럼 사용 금액에 따라 면책 기간을 두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음 보장 내용 차이를 보면 한방병원, 치과에 대해서 표준화가 되면서 현재 4세대 실손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의 장점이었던 거죠. 정신 및 행동장애는 마찬가지로 표준화 이전은 면책이고 4세대는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급여 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매, 표준화 이전 일부 해서만 보장했는데 모든 보험사가 보장으로 바뀌었고요.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도 4세대와 마찬가지로 급여는 보장, 비급여는 면책이에요. 근데 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은 표준화 1차는 보장이 가능하고 4세대는 면책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응급 환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비만,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그리고 선천성 뇌질환은 표준화 1차 역시 모두 면책, 4세대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제도적인 부분의 차이는 보험료 차등제 1세대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1차는 없고 4세대는 5단계로 비급여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어요. 산재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표준화 이전 일반상해 의료비가 의료비 총액의 50%에 대한 보장을 했었는데 표준화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40%를 보장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40%만 보장하는데 4세대는 급여의 80%, 비급여의 70%를 보장합니다. 이 부분은 4세대가 유리하고요. 무사고자 할인 제도는 없고 해외 진료에 대한 보장, 표준화 1차는 안 됩니다. 4세대도 역시 면책이고요. 납입중지 제도가 이때부터 현재 4세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가능한데요. 23년 1월에 실손 중지에 대한 내용이 개선됐어요. 표준화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도 단체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고 또 표준화 이후 가입자들도 중지 후에 실비를 다시 재개할 때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실비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중지 당시에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됐는데요. 혹시라도 단체 실비를 가입 중이신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셔서 개인 실비를 중지하시는 게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평균 보험료를 보면 확실히 표준화 이전보다는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4세대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 기준이라서 현재는 조금 더 보험료가 오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13년 4월에 개정이 된 표준화 2차 실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015년 12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고 이 시기 안에서도 개정이 여러 번 됐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에 3년이던 갱신 주기가 1년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4세대의 갱신 주기가 이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가입 주기도 생겼는데요. 2023년 4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2028년 4월에는 무조건 그때의 실비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4세대는 5년으로 그 시기가 짧아졌죠. 만약에 표준화 2차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좀 더 저렴한 실비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차피 바꿔야 하니까 미리 교체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의 실비가 표준형인지 선택형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본인 부담금에 있어요. 근데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표준화 2차 실비도 2015년 8월과 2015년 9월 이후의 보장 내용이 달라요. 먼저 2015년 8월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선택형은 10%, 표준형은 20%였어요.
그 다음 통원 시에 선택형은 병원급에 따라서 만원, 15,000원, 2만원, 그리고 처방조제비 8,000원의 공제금액이 있었는데 표준형은 최소 공제금액과 대상 진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표준형의 본인 부담금이 좀 더 높았던 거죠. 대신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2015년 9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시에 선택형은 급여의 10%, 비급여는 20%, 그리고 표준형은 급여, 비급여 포함해서 20%를 공제했습니다. 2015년 8월보다 선택형은 비급여 공제금액이 10% 더 높아진 거죠. 표준형은 똑같고요. 그리고 통원은 선택형에서는 급여의 10%와 비급여의 20%를 더한 값과 최소 공제 금액인 만원, 15,000원, 2만원, 처방조제 8,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2015년 8월과 다른 점은 급여 10%, 비급여 20%를 더한 값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만원, 15,000원, 2만원보다 더 높을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표준형은 진료비 20%와 최소 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때부터 실비의 본인 부담금 계산 방법이 엄청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산한 금액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실비가 표준형인지 선택형인지 그리고 2015년 8월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4세대보다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씩 한도가 높습니다. 또 이번 시 자기부담금 200만원 초과에 대한 전액 보장 내용 역시 4세대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장 한도는 표준화 1차와 마찬가지로 이번은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은 30만원 한도인데 손해보험사는 외래진료 25만원과 처방조제 5만원, 생명보험사는 외래진료 20만원과 그리고 처방조제가 10만원이에요. 연간 180회 한도고요. 4세대는 이번 연간 5천만원은 동일하고 통원은 1회당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연간 100회 한도고요. 다음 비급여 3대 치료에 대해서 표준화 2차 시기에도 역시 입원과 통원 의료비에 포함이 되고 4세대는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입원과 통원에 대한 면책기간이 표준화 1차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대신에 14년 4월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동일 질병으로 퇴원 후에 180일이 경과해서 다시 입원을 하게 되면 이때는 다른 질병으로 보고 다시 365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퇴원을 해도 같은 보장으로 받는데 좀 더 개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방병원과 치과, 정신 및 행동장애, 치매 등등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화 1차와 동일합니다.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에 대한 부분은 4세대가 좀 불리하지만 나머지는 4세대 실비가 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조건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급여 부분의 병원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차등제 역시 4세대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4세대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결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40% 보장 내용, 4세대가 좀 더 조건이 좋고요. 무사고자 할인제도 역시 4세대는 가능하고 표준화 2차는 없습니다. 해외 진료, 표준화 이전만 가능한 내용이었죠. 납입중지제도 둘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2021년 1월부터 단체 실손에 대한 중지제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표준화 3차 실비인데요.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실비고 이전 표준화 2차 실비와 비교해보면 변경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표준화 2차 때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 3차는 2차와 다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갱신주기, 재가입주기, 본인 부담금과 보장 한도까지 모두 동일하고요. 비급여 3대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면책기간이 이때부터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을 모두 소진하면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기간까지 면책이 되는 금액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365일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이 생겨나는 거죠. 역대 실비 중에 면책기간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기준 5천만 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였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을 모두 사용해서 면책기간이 발생하기는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 3차 실비부터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전체 병원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급여 부분에서 발생하는 병원비는 일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다는 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 내용에 대한 기준이 2016년 1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급여 항목에 해당이 되는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보장을 하지만 비급여에 해당되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보장에서 제외된 건데요. 혹시라도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 시에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표준화 2차 실비와 3차가 동일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산재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장이 본인 부담금 40% 보장에서 급여 90%, 비급여 80%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4세대보다 보장 가능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실비가 개정이 됐죠.
표준화 4차라고 하기보다 착한 실손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실비인데요. 역시 그전 표준화 3차 실비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갱신주기, 재가입주기 동일하고요. 본인 부담금이나 보장 한도 역시 똑같아요. 근데 3대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 3차랑 달라졌어요. 4세대 실손의 기준이 이 착한 실손부터 만들어진 건데요. 이때부터 3대 비급여에 대해서 따로 특약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면서 보험료도 더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표준화 4차 실비를 착한 실비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3대 비급여는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서 최대 보장 횟수와 최대 보장 금액을 정해놨는데 사실 이 정도 금액과 횟수를 1년 안에 소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 실비들에 비해서 본인 부담금이 30%로 높다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더 저렴해졌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잘 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4세대와의 차이점은 최소 공제 금액이 착한 실비는 2만 원이고 4세대는 3만 원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4세대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10회마다 병적 완화 효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비급여 주사제는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만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착한 실비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3대 비급여를 따로 분리한 건데 그래도 여전히 과잉진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낸 거죠. 다음 면책기간은 동일합니다.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면책기간이 동일하게 발생이 되고요. 근데 이 착한 실손도 중간에 한번 또 개정이 됐어요. 2018년 4월에 변경이 됐는데 그전 실비들은 종합형 보험에 특약으로 묶어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실비를 단독형 실비로 아예 다른 하나의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실비만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불필요한 특약들, 특히 사망과 같은 연계 조건을 넣어서 보험료가 비싸지다 보니까 이걸 2018년 4월에 단독 실비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전에도 가능했어요. 근데 종합보험 안에 같이 가입한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특약을 넣어야 가입할 수 있었던 분들도 많았고요. 아무튼 이때부터는 무조건 단독 실비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등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화 3차와 동일해서 일부 급여에서 보장이 가능한 질병들은 4세대 실비가 좀 더 유리합니다. 착한 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세대 실비와 비교를 해보면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한 실비부터는 무사고자 할인 제도가 가능해서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4세대와 동일하게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때의 실비가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최초의 실비부터 현재의 4세대 실비까지 모든 실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세대와의 차이점도 자세히 말씀드려봤는데요. 각 세대별 특징들이 있어서 4세대 실비로의 전환이 쉬운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라고 길고 긴 실비의 변천사를 쭉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는 4세대 실비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우호적인 입장이에요. 왜냐면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무조건 4세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4세대는 할인도 가능하지만 할증도 낼 수 있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전체 실비 중에 유일하죠.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끔 제도 개선을 해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할인 재원으로 활용을 한 건데요. 물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적절한 개선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기존 실비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의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가 됩니다. 올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서 내년 보험료가 할증이 되신 분들은 딱 1년 동안만 할증된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증이 된 해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해부터는 할인 등급으로 적용이 돼서 원래의 보험료로 돌아갈 수 있고 오히려 할인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암처럼 중증 질환자들은 매년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큰 질병으로 인해서 매년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분들은 걱정되실 수 있죠. 근데 보험료 차등 제도는 의료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 산정특례 대상자나 장기 요양 대상자 중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위험한 질병은 어떤 건가요? 암, 뇌, 심장과 같은 중증 질환이 아닐까요? 이걸 3대 질병이라고 하죠. 이 3대 질병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할증 제도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비율을 보면 1등급으로 할인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72.9%고 3등급 이상은 0%대예요. 할증 반영이 되시는 분들의 비율은 아주 희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병원비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에 대해서 100% 돌려받을 수 있는 1세대 실비 혹은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2세대 실비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은 분들도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자주 병원에 가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좀 더 유지하시는 게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도 많이 오른 1세대, 2세대 실비가 미래에는 또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건데요. 이걸 감당하면서 100% 혹은 90%의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보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병원에 많이 다니지 않고 보험료는 부담이 되신다면 저는 4세대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아끼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지 않으셨다면 교체, 반대로 아직은 좀 더 유지할 만한 여유가 되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신다면 당분간은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교체하셔야 할 수 있겠죠. 딱 잘라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헤이보험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이보험 윤프로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